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주. 오늘 이 시간에는 델프 신유형 A2 교재가 출판되었고 그와 관련된 동영상 강의를 촬영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델프 관련과 A2와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잠깐 소개하려고 지금 영상을 튼 거예요. 자, 일단 보세요. 델프가 뭔지는 전형적인 특성이잖아요. 델프는 프랑스 능력 자격 시험이에요. 그래서 뭐 유학을 가든 여러 가지 대학 졸업을 할 때 졸업 여건이든 여러 가지로 사용되죠. 이 델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한 번 자격증을 따면, 취득하면 그 유효 기간이 평생 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신경 써야 할 게 뭐야? 바로 점수예요. 내가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낮아. 옛날에는 그거 한 번 보면 끝이었어요. 다시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다시 시험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프랑스 본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 점수를 일단 삭제를 해야 돼. 삭제 요구를 하고 삭제된 다음에 해야 돼.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따라서 일단 처음 준비를 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점수를 높게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른 것들은 뭐 아행, 배앙, 배두, 달프, 세앙, 세두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이 강의가 아두니까 여기에 초보 단계는 아두가 초보 단계로서 150에서 20시간의 실용 학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과 가족, 주변 환경, 일, 구매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아주 복잡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이야기를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게 뭐냐면 여기는 이 시간은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작문 4가지 영역을 골고루 했을 때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기에 절대 듣기랑 작문, 구술 이 3가지 영역은 거의 독해보다 하려 시간이 적어요.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따라서 지금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큰 코 다쳐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강의와 교재를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자, 신유형돼서 했으니까 교재 내용을 차게 보면 여러분들 신유형, 구형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주관식이 없어졌다는 거야, 신유형에서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면 주관식이 적용되는 문제가 뭐야? 듣기랑 독해예요. 오케이? 작문과 구술은 평가 방식이 바뀐 것뿐이지 응시자가 시험 볼 때 요령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다만 여기 보면 듣기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좀 있죠. 여러분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강의에서 계속 차이가 나와. 듣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에그제스 1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에그제스가 듣기를 나오면 그 듣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신유형에서 그렇게 안 하고 에그제스 1 보면 도큐먼트 하나에 한 문제씩 나와요. 그러니까 듣기 양이 늘어난 거야.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듣기는. 그리고 이 독해의 경우는 왜 여러분 기억날 거야. 배앙에서도 기존에 주관식할 때 어떤 텍스트를 주어주고 브레포를 체크하고 주스티피케이션 입증하는 거 쓰는 거 있었죠. 브레포는 똑같이 존재해요. 위는 맞냐 틀리냐는. 근데 입증하는 주스티피케이션이 없어졌어요. 왜? 주관식이 없어졌다 보니까. 따라서 지금 듣기와 독해의 경우는 특히 이 부분 에그제엑스 독해 부분에서 점수를 주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주어주고 그 상황과 1대1로 매칭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옛날에는 사람 수와 주어진 게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광고는 6개인데 인물은 8개로 2개는 이 광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한도 내에서 난이도를 이렇게 높인 거예요. 이게 아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문제예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스티피케이션 문제가 없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당락을 결정하고 좋은 점수냐 나쁜 점수를 딸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어요? 결국 작문과 구술이에요. 결국은. 다만 이 듣기 방송이 이렇게 바뀌면서 독해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다 15점이 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바뀌어도 큰 차이는 안 나요. 하지만 듣기 같은 경우에 이 듣기 상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와 교재를 유심히 보면서 흐름을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시험에 유형에 빨리 적응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 보면 장문, 구술 똑같아요. 구유형, 신유형 뭐 나와 있는데 여기에 구유형에 나왔던 내용들 장문, 구술 그대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즉 1번 유형에서는 내가 느낀 여행이나 어학연수 또는 직업연수까지 포함해서 어떤 장소에 가서 내가 일정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experience, personnel을 앵프레스용으로 설명하는 거야. 이게 장문 첫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는 메일을 보내거나 또는 받는 건데 받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한테 부탁하거나 제안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 수락하냐 거절하냐 이걸 갖고 쓰는 거예요. 바로 똑같아요. 달라진 게 전혀 없어. 구술도 마찬가지예요. 1번 유형은 앵떼거비 엉터띠앙 드리즈라고 해서 자기 개인적인 일상에 관련된 그러한 질문과 대답. 아행과 주어가 유사나 길이가 길어졌다. 이거는 똑같이 적용돼요. 배양도 보면 배양에서 1번 유형은 나오는데 아두에 비해서 길이가 길어짐. 똑같이 이렇게 들어갈 거야. 하지만 아두는 아행과 배양 중간이에요. 즉 하나하나 물어볼 수도 있고 가족같이 짤막하게 통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전체로. 이게 아두가 갖고 있는 구술 1번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쪽지가 고른 다음에 그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쪽지에 있는 걸 내가 감독관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그 부분에서 질의응답이 들어가요. 3개 정도 아마 질문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서 어떤 쪽지를 골랐을 때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이 주제를 골랐을 때 그리고 이걸 감독관한테 얘기했을 때 추가적인 질문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라는 걸 염두에 두는 것이 두 쪽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네마를 골랐어. 2개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나는 머릿속에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 가고 누구랑 가며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야. 이런 걸 내가 얘기할 수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 주제를 골라야 돼요. 바로 그 기준점이 거기에 있어요. 세 번째 역할과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일 먼저 파악해야 돼. 그리고 지시사항에 있는 하나, 둘, 3개의 질문이 있다면 그 3개를 다 언급해야 돼요. 그리고 예의 바른 표현들, 살리, 맥시, 주부장프리, 오브와에 해당되는 예의 폴리테스에 관련된 표현도 반드시 써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구술에서. 감독관이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절대 못 알아들었는데 마치 알아들은 것인 양 엉뚱한 대답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빠가동 하고 물어봐야 돼. 그러면 감독관이 다시 설명해 줄 거야. 천천히. 그렇게 해서 완전히 질문을 이해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마치 알아들은 것처럼 해서 오답을 얘기하면 이거 감독관이 되게 싫어해요. 왜?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확실하게 다 잡고 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빠그동 한다고 해서 감점이 절대 되지 않으니까 이런 점들을 특히 구술 때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돼요. 자, 새로 나온 책이 좀 이렇게 나왔죠? 굉장히 이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오케이. 뭐가 제일 중요해? 바로 제 이름이죠. 예? 요 이름이 꼭 들어갔다는 거. 책 볼륨이 꽤 돼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실제 뭐 신유형이기 때문에 신유형만 다뤘잖아요. 그래서 신유형에 관련된 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양이 좀 늘어났어요. 그리고 배안까지도 갈 수 있는 것들도 그 안에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륨이 좀 커요.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아마 양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만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시험을 막상 볼 때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제가 이거 동영상 강의와 교재를 충분히 열심히 공부한다면 델프 아두에서 90점 이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듣기 파일을 반드시 휴대폰에 넣어서 다닐 때 그냥 듣고 다니세요.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몰라도 되니까 일단 듣고 다니세요. 그러면 실제 똑같은지 않은 게 나오더라도 듣기 시험에서 실제 시험장에서 훨씬 더 마음이 편해요. 이런 습관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모든 질의응답, 모든 질문과 관련된 내용은 시원스쿨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하시라도 올리면 내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답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에 아마 힘들겠지만 그래도 좋은 성과,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Bonne chance et bon courage.